자, 여러분 FMB가 뭐를 나타내는 거였죠? 푸드하고 마이크로 오거니즘하고 비가 되는 거니까 FMB에 대한 그 공식이 아마 책에도 나와 있고, 그죠? 다른 책을 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MB 단위는 킬로그램 BOD per 킬로그램 MLSS 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BOD라고 하는 킬로그램 곱하기 BOD가 아니고 이 킬로그램은 BOD에 해당하는 값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MLSS에 해당하는 킬로그램이다, 무게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단위를 쓸 때 와 이거 누가 가정을 잘 정리해놨네. 시험 칠 때 되니까 굉장히 좀 뭔가 서비스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해놓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니지? Don't tell a lie. TOC 같은 게 있는데 이게 토탈 오르게닉 카본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COD하고 BOD로 우리가 소질 지표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있죠. 그죠? 물속에 있는 유기물의 양을 갖다가 산소 소모량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COD, BOD 단위는 이제 미리그램 per 리터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쓸 때 미리그램 BOD per 리터 이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미리그램 per 리터가 BOD에 해당하는 거다. 미리그램 곱하기 BOD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것도 밀리그램 그냥 per 리터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꼭 밀리그램 C per 리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즉 뭐냐? 카본, 그죠? 유기물 농도다 이런 뜻입니다. 유기물 농도, 카본. 그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지? FMB. FMB는 알겠지만 FMB는 어떻게 돼요? 우선 영어입니다. FMB 공식 어떻게 됩니까? 응? 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거꾸로 최적분의 Q, V분의 Q 하고 그죠? 곱하기 어떻게 되냐? MLSS분의 BOD 이렇게 외우면 잘 안 헷갈립니다. 뭐 그냥 다 외워도 되고 VMLS분의 Q, BOD 이렇게 메모리 하는 것보다 V분의 Q니까 어떻게 됩니까? V분의 Q는 체류시간의 역수지. 그렇죠? 체류시간의 역수지. 체류시간 역수에다가 MLSS분의 BOD다. 그렇죠? FMB니까 푸드 마이크로 오거니즘이지. 푸드가 뭐가 돼? BOD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BOD. 마이크로 오거니즘 뭡니까? 마이크로 오거니즘의 농도를 나타내는 거는 주로 MLSS를 쓴다. MLSS. 정확하게는 MLVSS입니다. MLVSS. Mixed Liquid Suspended Solid. 혼합 부유 고용물 농도 이렇게 되는데 MLVSS가 더 정확한 거예요, 사실. Mixed Liquid Volatile Suspended Solid. 그러니까 SS 성분 중에도 열을 가하면 날아가는 성분들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태워도 남는 재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SS에는 재하고 날아가는 게 다 포함된 농도지. 그지? 근데 미생물의 농도는 양은 열을 가하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는 VSS가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 안 하고 주어진 조건에 MLVS가 없으면 그냥 MLSS 농도를 미생물에 나타내는 농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왜? MLSS 농도의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가 다 MLVSS란 말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같이 본다 이 말. 그러나 정확한 건 아니다. 됐지? 그래 이거 나왔으니까 공식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바로 하자. 4,000 밀리그램 per 리터. 여기. 자,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33. 네. 그 다음에 Q가 어떻게? Q가 그래. 일단 이렇게 쓰고 하자. 200mg per 공식을 거꾸로 써놨네. 25,000 리터 삼승 per day 하고 중량은 요거죠, 그죠? 1-0.2 곱한다는 거. 요거. 1-0.2. 자, 요게 뭡니까? 4,000이 뭐죠? 4,000이 MLSS네. 맞지? 그 다음 8,333이 볼륨입니다. 그 다음 요것이 BOD야. 요것이 Q입니다. Q. 됐죠? 근데 이건 뭡니까? 1-0.2. 0.8이죠? 0.8은 그렇지. 여기서 20%가 제거된다.
그렇게 설명이 나와 있었지. 그래서 1-0.2가 들어가. 여기 있네. BOD와 SS는 각각 20%와 50%가 제거된다. 침전지에서 20% 제거되니까 80%만 넘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0.85. 알겠지? 네. 샘플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됐고, 그 다음 문제, 2번 문제 풀어줘야 되나? 자, 2번. 네, 2번은 뭐, 계산하는 건 아니네. 그렇다, 그죠? 자, 어떤 식품 공장의 폐수 처리 개통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폐수 처리 개통도도 거의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침전지, 침사지. 이 침사지가 뒤에 와 있네. 원래는 침사지가 원래는 앞에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보통은. 그 다음에 포기조, 복기조, 2차 침전지, 그 다음에 소화시키는 거, 다이제스천. 다이제스터가 있고, 소독해서 방류시키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보자고. 가해서. 위의 공정은 어떤 처리 공법인가? 어떤 거예요? 윤철 어떤 거야? 근데 철순이 너 뒤로 갔네? 쟤도 뒤로 갔어. 이거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난 또 내가 니 뭐라 했는 줄 알고 또 상심해서 뒤로 가는 줄 알고. 어떻게 돼요?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이죠, 그죠? 네, 정답은 그냥 표준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내가 답을 얘기해버렸구나. 나 잘못 배열된 시설을 찾으시오. 잘못된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거 두 개가 바뀌었지, 그지? 보통은 이게 바뀌는 겁니다. 문제를 안 보고 얘기해버려요. 침사지가 침전지 앞에 가겠죠, 그죠? 침전 다 시켰는데 뭐 또 침사될 게 있겠어? 그렇지? 그래. 그래서 요거는 침사지가 침전지 앞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1차 침전지하고 침사지가 바뀌었다. 세 번째, 다. A는 무엇이며 그 목적은 무엇인가? A가 뭐죠? 자, 철순. A가 뭐야? A는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래. 뭐 돈 돌려보내나? 뭐 돌려보내노? 돈 받으러? 얘기해봐라. 나 알면서 얘기 안 하고 있지, 지금. 나 놀리려고. 시간 끌려고 너. A가 뭐야? A는 슬러지를, 그지? 2차 침전지에서 이제 미생물이 많이 증식된 그 슬러지를 갖다가 포기조로 돌려주는 반송 슬러지입니다. 반송 슬러지. 그렇죠? 그 목적은 뭡니까? 포기조 내에 미생물 공급 및 적정 농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가장 굉장히 핵심, 이게 없으면은 이 처리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렇겠죠? 네. 처리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포기조의 적정 DO 농도는 얼마인가? 보통 얼마냐 하면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포기조. 이 에어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포기조에서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내가 8시간 정도라고 얘기했죠. 근데 계속 공기, 산소를 넣어주는데 그 적정 DO 농도는 얼마 정도 될까? 민구 아나? 한번 말해봐라. 얼마야? DO 농도가 몇 ppm, 몇 mg per 리터 정도 될까요? 20! 20. 이야. 보통 있잖아. 이런 대기 온도에서, 물 속에서, 깨끗한 물에서 계속 산소를 넣어줬을 때 포화 농도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되면 8 ppm 정도야. 20, 글쎄. 달나라에서 가능하겠지. 이상한 데서. 20은 너무 높고, 20의 10분의 1입니다. 2. 포기조의 보통 일반적인 DO 농도는 2mg per 리터. 2ppm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슬러지 벌킹, 슬러지 벌킹 및 슬러지 라이징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죠? 혁신장 설명했지? 기억나나? 일어나는 처리조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슬러지 벌킹하고 슬러지 라이징이 주로 일어나는 처리조. 어떤 거겠어요? 정아야. 2차 침전지. 진짜? 자신 없어? 맞죠? 2차 침전지죠, 그죠? 2차 침전지에서 일어납니다. 2차 침전지. 요게 문제입니다. 2차 침전지. 1차 침전지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일어날까요? 1차 침전지는 말 그대로 들어오는 피드 워터, 원수 자체가 미생물이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그냥 생활하수라진 그런 것들이 바로 들어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미생물을 키워서 가라앉히는 이 2차 침전지에서 미생물이 잘 가라앉지 않는
슬러지가 가라앉지 않는 그런 슬러지 벌킹이라든지 슬러지 라이징이 됩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슬러지 벌킹은 어떻게 되지? 사상균이 생긴다, 그죠? 실처럼 생긴 균들이 많이 증식되어서 걔들이 서로 자기끼리 엮여가지고 찌꺼기를 못 가라앉게 하는 그런 원인이 또 될 수 있고, 라이징은 뭡니까? 슬러지 라이징은. 슬러지 라이징 그거하고 관계없죠? 관계없고, 이게 어떤 적정한 체류 시간을 갖다 유지시켜주기 못하는 경우에는 혐기 상태, 무산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산소 상태. 언학식 상태가 됩니다. 언학식이 되면 일부 어떻게 돼요? 탈질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탈질. 그렇지. 질사나 탈질 현상에서 언학식이 되면은 탈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질소가스로 나가지. 그래서 그 질소가스로, 질소가 가스로 되어서 방울로 올라오면서 슬러지 입자를 붙여서 같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둥둥 또 올라오는 현상이 슬러지 라이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서 봐도 대충 알아요. 슬러지 라이징은 말 그대로 표면에 슬러지가 둥둥 떠 있는 것이고, 슬러지 벌킹은, 가라앉아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안 가라앉고 뿌옇게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슬러지 벌킹 현상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도 데이터가 많죠? 예. 자, 고율 활성 슬러지 공포에 의한 어떤 하수 처리장의 운영 결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갖다가 줬다, 너희들한테. 우리 하수 처리장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를 보고 밑에 있는 물음에 답을 하시오. 그죠? 자, 뭐든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갑시다. 자, 자료 1, 2, 3, 4, 5, 6, 7 11번까지 있네. 11번까지. 자, 유입하수의 BOD, SS, 침전 하수의 유량, 포기조 부피, 포기조 MLSS, VSS. 그죠? 포기조의 VSS란 말이 뭐죠? 아까 내가 적었던 포기조의 MLVSS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턴 슬러지량, 그죠? 리턴 슬러지 유량입니다. 그 다음에 폐슬러지량, 폐슬러지가 어디서 생긴다. 그것도 이런 생각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그 다음 폐슬러지 버릴 때 SS, 그 버리는 슬러지의 VSS. 그 다음에 유출수의 BOD.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서 문제를 보자. 자, 포기조의 BOD 부하를 산출하시오. 포기조의 BOD 부하를 산출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조의 BOD 부하? 포기조로 들어오는, 그죠? BOD 양을 갖다가 계산해봐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부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단위를 보니까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큐빅미터. 큐빅미터는 부피잖아요. 그죠? 부피지. 그래서 이 BOD 부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BOD 용적 부하를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 봐. 여기에 지금 부피가 되는 것이고 킬로그램 퍼 데이가 뭐지? 부하잖아, 부하. 유량하고 농도를 곱하면 킬로그램 퍼 데이가 나온다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이 킬로그램 퍼 부피 데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BOD 부하인데 BOD 용적 부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죠. 친절하게 BOD 용적 부하를 구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좋겠지만 저렇게 약간 생뚱맞게 물어주는 수 있습니다. 불친절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BOD 용적 부하구나. 그럼 어떻게 되나? BOD 용적 부하는 자, 포기조의 부피를 갖다가 분모로 해가지고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BOD 부하 계산하면 되지, 그지? 봅시다. 간단해. 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BOD 농도에다가 곱하기 유량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포기조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네. 얼마가 되노? BOD 농도 얼마? 240mg인데 단위를 고쳐서 0.24 kg per 미터 3선 이렇게 하고 곱하기 유량 24 500 하고 나누기 최적 얼마가 2420 2.43 kg BOD per 미터 산수
좀 여러분 써놓을게요. 알겠죠? 그게 좋겠지? 써놓고 보자. 그다음에 자, 가나다라 4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쓰고 나서 보면, 뭐, 이렇게 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자고요. 자, 가나 아까 내가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 이퀘이션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지? 여기 용접과 이렇게 달린다는 거. FM도 마찬가지. 나 FMB 또 나왔습니다. FMB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죠? 넣어줘서, 주어진 BOD 농도, 유량, MLSS 농도, 최적,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단위도 이렇게 된다. 그지? 네. V분의 Q가 그 시간의 역수기 때문에 밑에 대의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지? 푸드하고 마이크로 오거니즘인데, 하루 단위로 뭐 이렇게 뭐 얘기해야 되는 거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시간의 개념이 안 들어가야 돼. 자, 세 번째는, 자, 처리 시간 세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라고도 쓰는데, 보통 Q분의 V, 유량분의 최적이다. 간단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위 맞춰주기 위해서. 시간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간으로 안 고쳐도 되겠지만, 시간을 일반적으로 고쳐주는 게 맞죠. 뭐 0점 몇 데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몇 시간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자, R, 반송률이죠. 유리니까 이제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준 겁니다. 반송률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들어오는 유량, 그러니까 반송되어서 들어오는 유량을 갖다가 생각하지 말고 일단 Q라고, 이 유량이 Q라고 하면 그 유량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걸 돌려주느냐,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입되는 유량은 똑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반송시키는 유량을 조건에 줬습니다. 저기서. 그죠? 반송 슬러시량을 11,050이라고 줬네. 11,050이라고 줘서 그냥 계산하면 45% 정도를 갖다 일단시킨다. 좀 실질적으로 보면 좀 많죠. 45%를 갖다 돌려준다는 거죠. 보통은 한 20, 30%? 그 정도를 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가나다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자고. 다 적었지? 못 적은 사람은 다 적은 사람 걸 나중에 받아서 적기 바랍니다. 쉬운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자, 그 다음에 마. 이 처리량의 BOD 제거율. 마도 적어줄게. 마. 이건 좀 물어볼까? 그 다음에 바. SRT.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그 다음에 4. 자, 볼까? BOD. 다 적었어? 봐. 빨리. 그만 속고 봐. BOD 제거율.
지금 처리장의 주목적이 뭐고? 잘 제거하는 거잖아, 그죠? 그지? 그러니까 제거를 잘해야 됩니다. 제거를 잘해야 되는데, 제거율, 그럼 기본적인 제거율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100이라는 어떤 오염물이 들어온다? 나갈 때 최종적으로 나가는 게 20이다? 그럼 제거율은 얼마? 몇 퍼센트? 80이잖아. 그지? 100이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하나만 내보낸다? 제거율 얼마? 99.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요. 어려운 공식은 아닌데 이해를 해야 되겠어. 그죠? 자, 그래서 BOD 제거율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유입되는 처음에 들어오는 BOD 농도에다가 그 유입 BOD 농도 마이너스 유출 BOD 농도를 하면 제거율이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 그걸 기억을 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유입 BOD가 얼마냐 하면은 240이잖아. 240. 그죠? 240분에. 유입되는 게 역시 240이었고, 최종적으로 나간 게 얼마였노? 30. 35. 그래. 유출도 35. 35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네. 분모는 처음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농도.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면은 최종적으로 처리장에서 제거된 그런 농도. 그죠? 그렇게 해야지 제거율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꼭 뭐, 유입, BOD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그런 화학 반응 공정에서 제거율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 next. SRT. SRT가 뭐야? SRT가 뭐야? 인수. SRT. 어? SRT. SRT. 뭐야? 아는 사람? 얘기해봐. SRT가 뭐지? SRT도 몰랐나? 큰일 났네. HRT는 뭐야? 어쭈구리 이런 걸 말해.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시험 문제 엄청 어렵게 내야 되겠다. HRT가 뭐야? 배신자들. 수리학적 체류 시간이지. Hydraulic Retention Time. 그죠? 포기조에서 들어와서 물이 머무르는 시간. Retention Time이야. SRT는 그럼 뭐야? Solid Retention Time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이제 고형물, 그러니까 미생물 포함한 고형물들이 얼마나 머무르냐 이런 뜻입니다. 틀리겠죠? HRT랑 SRT랑은 조금 틀리겠죠. 왜? 물만 생각하는 술이나 수공 이런 데는 SRT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SRT 개념이 반드시 있죠. 그죠? 고형물이 있으니까. 고형물하고 물하고는 포기조에서 체류하는 시간 틀리도 왜? 리턴시키고 받고 리턴시키고 받고 하기 때문에 틀리단 말이야. 알겠어? SRT는 Solid Retention Time입니다. Solid Retention Time. 내가 너희들 알지? 어? 만만한 상한수도는 공부 제일 마지막 벼락치기 하루 이틀 다 하고 엄청 뭐 계산하고 복잡한 공업수학 뭐 역학 이런 것만 한 일주일 잡고 있어. 그치? 뻔해. 나도 그래 했는데 뭐. 난 상한수도 우리 상한수도를 나는 없었어. 내가 배울 때. 알겠어? 고형물 체류 시간이다. 그래서 이 고형물 체류 시간은 여러분들 그 책을 보면 나오지만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렇게 XR 곱하기 QW분의 VX. 그럼 XR은 뭐야? XR은 리턴 슬러지에서의 MLSS 농도 있고 요거는 폐 슬러지의 량이지. 그치? 유량. 그치? 그 다음에 최적, 그 다음 X는 뭐야? 포기조의 MLSS 농도. 이렇게 주어졌는데 원래는 이게 아니라 원래식은 이거였죠. 이거였습니다. 원래식은 이겁니다. XRQW 플러스 Q-QW의 XE분의 VX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XE는 여기서 뜻이 뭐지? Q는 들어오는 유량이고 QW는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거. 폐슬러지 유량이 되는 거고. XE는 뭐야? XE. 응? XE는 유출수의 뭐지? 에플런트니까 유출수의 미생물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스템을 잘 생각해봐요. 1차 침전지, 포기조, 2차 침전지, 슬러지 돌려주는 거, 그 다음 나가는 거, 그죠? 소독 전에. 그 나갈 때 미생물 용도인데, 나갈 때 미생물 용도가, 제로는 아닙니다. 미생물 용도가 있죠. 그죠? 그러나, 이 폐기되는 슬러지라든지 반송 슬러지, 포기조의 미생물 용도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걸 무시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이게 높아가지고 어떤 농도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러한 이퀘이션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 리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요거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요걸 제로로 이 항을 무시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만 남는 거야. 책을 보면 나오는 농도가. 이게 원래가 아니라는 거지. 알겠지? 알았지? SRT가 뭐라고? 고용물 처리 시간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찾아서 넣으면 금방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VSS의 문제가 VSS의 초과 생산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니까 VS의 초과 생산량, 저는 공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저 말 뜻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volatile solid, suspended solid, 걸러에서 미생물이라고 대놨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야, 여기 하수의 미생물 농도가 얼마야? 그러면 그거는 VSS 농도 측정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지? SS 농도가 아니다. VSS 농도야. VSS 농도. 즉, volatile, 날아가는 거. 열을 가하면 날아간다. 알겠습니까? 얼마 정도 열을 가야 돼? 뭐 얼마 정도 가야 될까? 응? 얼마 냈또? 65도. 이야, 오늘 잘 못 찍네. 65도 아닌데. 뭐죠? 600도야, 600도. 항상 너는 10분의 1을 까고 이러네. 650도야, 진짜. 600도에서 650도로 가열해주면 날아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실험을 아직 못 해봤는데 아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못했죠, 그죠? 한번 해야 되는데. 그 건더기가 있는, 고형물이 있는 하수를 걸르잖아. 그러면 축축한 게 이제 걸러서 딱 압착이 되죠, 그죠? 그래서 말려요. 말리는데 어떤 온도에서 말리냐면 100도에서 120도 사이에 2시간을 건조시킵니다. 그럼 물이 쫙 다 마르는 거예요, 물만. 대신에 그 안에 있는 그런 볼라타일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만 마르는 거야, 진짜. 그렇게 해서 서스펜드 솔리드의 농도를 계산하고, 그 서스펜드 솔리드 농도,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 650도에 그 화로에 넣어가지고 가열을 합니다. 바짝 태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보다는 온도가 낮지. 불은 보통 1000도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불보다 낮지만 뜨거운데 해가지고 물은 당연히 날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유기물들도 다 날려버려요. 유기물들도. 그럼 남으면 뭐가 남아? 무기물만 남겠지, 무기물만. 그래서 무기물 농도를 계산해서 간접적으로 VSS를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SS 농도에서 그걸 빼는 거지.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VSS의 초과 생산량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냐, 이거다, 이거는. 폐슬러지의 VSS량이다. 폐슬러지의 VSS량이다. 알겠습니까? 그럼 폐슬러지의 VSS량은 저기서 보여줍니다. 자, 폐슬러지의 VSS 1300. 자, 폐슬러지의 VSS가 되고, 발생되는 폐슬러지량은 얼마? 하루에 155톤. 하루에 155톤이 나오니까 지워지고 그램 퍼 데이. 근데 킬로그램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하루에 1596kg이나 나온다 이겁니다. 1596kg이 나온다. 알겠죠? 폐슬러지. 그러니까 초과되는 생산량을 구하세요. 여기 봐봐. 여기는 유량의 개념이 다 포함된 겁니다. 하루에 몇 킬로그램, 완전 고용물만 딱 계산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문제 4번이 뭐지? 문제 4번은, 자, 문제가 조금 이렇게 꽈놨는데 한번 봅시다. 문제 4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BOD가 4000ppm이고, 클로라이드 이온, 염소이온 농도가 60ppm인 공장 폐수를, 자, BOD가 10이 되고, 그 안에 염소이온이 8ppm인 하천수로 희석합니다. 섞어버려. 섞은 후에 그 섞은 걸 가지고 활성 슬러지 몸으로 처리를 해. 됐나? 처리를 해서 나온 유출수의, 최종 유출수의 BOD가 50이 되고, 염소이온이 10ppm이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시간이 여기서.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공장 폐수가 있어. 근데 다른 어떤 하천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 섞어가지고 그 섞은 걸 갖다가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합니다. 처리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BOD가 50, 염소이온이 10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의 퀘스천이 뭐냐? 이 처리장에서 그럼 폐수는 몇 배 희석되는가? 공장 폐수가 몇 배 희석되었길래 저렇게 최종적으로 나가는 농도가 되었을까? 이거죠. 두 번째는 그럼 처리장에서의 BOD는 얼마나 제거되었냐 이거죠. BOD 제거율이 얼마인가? BOD가 낮아졌죠, 그죠? 4,000짜리하고 10짜리하고 섞어서 몇 배 섞은지는 몰라 지금. 그래서 섞어봤더니 최종적으로 나가는 게 활성 슬러지 처리하니까 50으로 줄어들었다 이거.
그 말은 뭐야? 이 제거율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올 때의 BOD 농도를 알아내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지 그 농도분에 그 농도 마이너스 50 하면은 제거율이 나오잖아. 맞잖아,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알겠어? 혁진이 알겠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 답을 여기 써주면, 아, 별로 어렵지도 않네, 이렇게 생각. 누가 한번 풀어볼래, 나와서? 응? 발런티어. 발런티어가 아니다, 이거는. 응분의 대가가 있다. 플러스 알파가. 팔이 너무 아파. 자신 있는 사람. 그래. 너희들 다 겸손하지, 그지? 알지만 친구들을 위해서 참는다고 생각할게. 좋게 생각할게. 자, 이거 하나 알면 좋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하천이야. 이게 중랑천이야. 중랑천인데, 한양대학교 재성토목관에서 있잖아. 누가 폐수를 버려요, 이렇게 풀러 들어간다? 그지? 여기에, 요 지점에서 막 섞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들어와 섞여가지고 여기서는 믹싱이 되겠죠. 그죠? 믹싱이 된다고 치자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서의 하천의 유량하고 농도가 있고 여기에서의 들어올 때의 유량하고 농도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궁금해지겠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하죠. 자, 들어오는 유량, 너희들이 버리는 폐수의 유량을 QW라고 하자. 그때 농도를 갖다가 CW라고 하자. 있지? 그럼 하천의 유량, 하천에 원래 흐를 때 유량을 Q라고 하자. 그때 농도를 C라고 하자. 하천이니까 R이라고 할까? 리버라고 합시다. 리버. 그죠? 그럼 믹싱 될 때는 유량은 QM이라고 하자. 믹싱. 그때 농도는 CM이라고 하자. 그렇겠지? 그러면 자, QM은 어떻게 돼요? QM 곱하기 CM은 어떻게 됩니까? 응? 물질 수지 계산해봐. 들어오는 거 얼마야? 그래. Q, R, C, R 플러스 Q, W, C, W. 이거잖아. 엄청 간단하지. 그지?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면 CM 섞였을 때의 그런 희석일 때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QM으로 나눠주고 위에 거 그대로 쓰면 된다. 그렇지. 자, 요거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가자. 요거 이해했죠? 네, 어렵지 않다, 이거지. 요걸 베이스로 가자. 그런데 여기서 QM은 또 뭐라고 쓸 수 있을까? QM은 예를 들어서 증발되고 밑으로 뭐 흡수되고 이런 걸 무시한다고 하면 QM은 뭐죠? 결국은 QR 플러스 QW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싹 지워서 바꿔서 이렇게 쓰고. 결국 뭐냐? CM은 어떻게 되느냐? QR 플러스 QW분의 QR, CR 플러스 QW, CW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겠지? 그거예요. 그걸 갖고 가면은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하수처리장은 주 목적이 유기물 제거입니다. BOD 저감, COD 저감이야. 알겠어? 근데 염소연이 있으면 염소연이 농도는 하수처리장에서 거의 별로 변화가 없어요. 미생물에 붙어서 흡착되어서 뭐 제거되거나 뭐 그런 거 떠나서 염소연의 농도는 변화가 없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알고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죠. 자, 힌트까지 줬어요. 자, 내가 답을 쓸게. 그러면 시간 관계상 자, 자, QI, CI.
고치. 작게 쓸 걸 그랬나? 자세하게 써줄까? 여기 QR. QICI 그 다음에 QW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습니다. 아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희석해주는 하천수를 QI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waste, QW라고 하자, 이거죠. 여기서 이제 희석 배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갖다 1로 두고, 또 희석해주는 하천수량을 모르니까 X로 두자, 이겁니다. 그죠? X로 두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믹싱 되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섞였을 때의 농도가 아까 10이라고 저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이 10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걸까요? 여러분? 어떤 농도일까요? BOD 농도야, 염소 농도야? 염소 농도지. 왜?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염소 농도는 보통 활성 슬러지 처리 공법으로 적용했을 때 농도의 변화가 별로 없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BOD로 하면 찾기 힘드니까 염소 농도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자, 아까 마찬가지 QI 플러스 QW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적었습니다. 희석 수량은 모르니까 QI는 X로 두고, 자, QW는 1, 그 다음에 QI 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염소가 CI가 8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QW는 1이고, 농도는 60이 되는 겁니다. 이게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섞인 거네. 그죠? 이걸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겠죠. 아, 염소 농도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10을 갖다 여러분들 찾아주면 이 X 값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 25가 나왔습니다. 25가 나왔는데 이걸 그대로 답을 두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요까지만 두면 80점밖에 못 맞는 거죠. 그죠? 희석 배수는 뭡니까? 희석 전 수량에다가 희석 후 수량이 바로 희석 배수의 개념이다. 희석 전이 1이니까 분모는 그대로 가는데 분자가 1을 반드시 더해줘야 됩니다. 25에다가 1을 더해준 값이 희석 배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울게. 밑에 이제 BOD는 또 따로 나오는 거죠. BOD 제거율을 묻고 있습니다. BOD 제거율. 자, 이렇게 다 지울까? 자, 나 BOD 제거율 희석수에, 자, 그러면은,
선이야. 코너가 저쪽에밖에 쓸 수 없어가지고. 그러네. 아마 내년에는 너희들 4학년 되지? 지금 못하는 사람 있나? 4학년 되면 4학년 2학기 때 내가 수처리를 아마 가르칠 것 같고. 상한수는 박주환 교수님이 사실은 내가 지금 했던 거, 이건. 그래서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수처리 쪽은 별로 안 가르치고 수처리 쪽은 나한테 다 넘기시고 이런 것들 진짜 상하수 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관의 수리 그런 거 중심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관의 재료 몰라 잘 모르겠는데 심화로 돼 있냐 이거? 핵심으로 돼 있어? 몰라 나 그것도 확인 못 해봤는데 수처리 공학이라고 새로 만들어지는 거다. 만들어지는 건데 뭐 심한가? 심할 거야. 심할 거야 아마. 심화로 해야 되는 게 좋은 거냐? 핵심은 아니고. 그렇지. 심화가 너희들 먼저 한다고 했지. 근데 물론 심화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심화도 새로 만드는 겁니다. 2015년도부터 만드는 과목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네. 자신 있어? 만만치 않을 텐데. 3학년하고 4학년하고는 틀리지 않니? 아마 2학기 때일 거예요. 4학년 2학기 때. 자, 이거 여러분 알겠죠? 그죠?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혁진이는 해당사항이 없지. 너 4학년이잖아, 지금. 자, 4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숙제지, 숙제. 레포트지, 그죠? 레포트. 5번 레포트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6번. 자, 5번 아마 제가 과제로 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머리를 맞대어서 한번 풀어보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 했던 걸 기준으로 쭉 본 거니까, 단위 같은 거 잘 보고, 과제물 나간 거 하고. 과제물 나간 거는 내가 넘어갑니다. 풀어줄 수 없지. 자, 6번. 6번은 쉬어가는 코너로 나왔네. 자, 폐수의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의 개념을 각각 한번 얘기해봐라. 간략하게 기술해보시오. 자, 1차, 2차, 3차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치? 그래. 1차 처리, 2차 처리, 3차 처리는 이제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 1차 처리. 1차 처리는 뭐죠? 이거 써줄게. 뭐 써주지 말고 불러줄게. 자, 1차 처리는 여러분들 알 겁니다. 1차 처리하면, 침전지 생각하면 돼요, 침전지. 2차 처리하면 뭡니까? 활성설지 공법의 최종 방류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차 처리는 2차 처리수보다 훨씬 더 깨끗한 수질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3차 처리부터 얘기를 하자면 2차 처리수보다 깨끗한 수질로 유지하기 위해 처리하는 고급 처리다. 고급 처리다. 단 3차 처리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1차, 2차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3차 처리 단독만 나와서는 3차 처리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지. 자, 1차 처리는 자, 고용물을 침사, 침전, 부상, 떠올리는 겁니다. 플로테이션. 부상 등의 물리적 처리를 통해 제거하는 간이 처리. 이게 1차 처리야. 고용물을 침사, 침전, 부상 등의 물리적 처리를 통해서 제거하는 간이 처리를 1차 처리라고 합니다. 이거 큰일 났네. 앞둘라면 못 알아듣는 거 써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1차, 2차, 3차도 알아야 되니까. 1차 처리. 부상 등의
처리, 제거하는, 이겁니다. 자,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1차 처리. 영어로는 3차 처리는 터셔리. 3차 서드하고 안 하고 터셔리 하는 터셔리. 터셔리 트리트먼트라고. 2차 처리는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1차 처리는 뭐, first라고 하지 않고 primary 트리트먼트라고 해요. primary. 피곤하지, 그지? 그냥, first, second, third 하면 될 텐데, 꼭 발란스 한다고. 이거 secondary treatmen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7번인데, 문제 7번은 여러분들 아마 환경공학 시간에도 아마 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그런 케미컬 트리트먼트에서.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고 또 설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뽑아왔고 관련되는 내용을 좀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문제를 보면 금방 이해를 할 거예요. 네. 자, 말로는 내가 설명했는데 물속에 암모니아가 있잖아? 그럼 물속에 암모니아가 있으면 암모니아성 질소지, 물속에는, 그지?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 즉 NH4에 플러스의 N이 된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생물학적인 처리 방법은 얘기했듯이 생물학적 질산화 탈질로 제거하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화학적인 처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염소 처리다. 그지? 염소를 집어넣으면 그 염소하고 물 속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결합을 해서 뭘 만듭니까? 클로라민 화합물을 만들죠. 그죠?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라이클로라민 같은 클로라민유를 만들어서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도 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역시 화학적 처리 방법인데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알칼리 약품을 집어넣어 가지고 pH를 엄청 올려줍니다. 알겠습니까? pH를 엄청나게 올려주면 어떻게 돼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전부 다 뭐로? 암모니아 가스로 다 날아가고 pH를 높여줘.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다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간단하게 전통적으로 많이 적용되어 왔던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이었어. 근데 지금은 염소를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염소는 원래 주목적인 뭐지? 소독이란 말이야. 소독인데 부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하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 에어 스트리핑이라고 내가 말한 두 번째 화학적 처리 방법. 물속에 pH를 올려줘. 물에. 그러면 전부 다 그게 암모니아
가스로 다 날아가 버린다. 됐나?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7번, 8번 쭉 나오는 겁니다. 9번 쭉 뒤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물속에 그러면 pH가 얼마가 되어야지 물속에 있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pH를 높여주면 대충 다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간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엔지니어답게 얼마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게 전부 다 암모니아 가스로 날아가느냐. 즉, 물속의 물의 pH에 따라서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소와 암모니아 가스의 비율 이런 것들을 한번 유도해봐라 이겁니다. 유출해봐라 이거죠. Understand? 알겠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함수식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지금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네. 알겠지?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설명을 그러면은 좀 시간이 길어지는데 다 할까? 자, 일단 요거 그럼 써놓고 설명을 내가 나중에 할게. 됐나? 오케이? 자, 그리고 설명은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일단 판서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 판서할 때 이걸 좀 꺼버리면 또 안 되지. 촘촘하게 쓸 테니까 잘 봐. 촘촘하게 쓸 테니까. 자. NH3가 물과 결합하면 자, 노란 걸로 써줄게. 팔에 힘 빠지니까 계속 글씨가 꼬인다 꼬여. 시험에 잘 나왔었죠, 이 부분들. 여러분들 근데 암모니아가 우리 인간한테 해롭나? 유독하나? 유독한 거는 있어요?
이거를 1식이라 하고, 이거를 2식이라 하고, 이거를 3이라 하고. 어서 써요. 다 쓰면 얘기해. 조금 더 써야 되니까, 여기서. 지우고 써야 되니까.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라. 뭔지. 이제 한 두 줄만 더 쓰면 돼. 세 줄, 세 줄, 네 줄, 세 줄. 또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보면 된다. 보자. 내일. 다 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남은 것도 쓰면은 지운다. 위에서 연달아 쓰지 뭐. 이거 어디에 끊는지. 이거 아니다. 자, 그래서 3. 이것도 하나 빠졌다. 3, 4. 4식입니다. 4식, 4식. 1, 2, 3, 4. 그죠? 2와 4로부터 K, L, 3, 또 지워야 되겠네. 하나만 더 쓰자. 또 지워서. 다 쓸까?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1.82 곱하기 1 플러스 1.82
여기 10에 2 마이너스 pH가 1이 된다. 그리고 pH가 3 하나 더 쓸까? 12면은 0.8. 0.85. 11대, pH 11대 0.85. 암모니아의 비율이 0.85. 이렇지. 85% 이렇지. 그러니까 pH가 증가할수록 훨씬 더 많아지죠. 그죠? 촥!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런 식에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 여기 유도가 되는 거예요. pH에 따라서 값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다 썼어요. 자, 썼으면은 내일 내가 와서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하면서 하자. 그지? 그러면 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어떤 그런 물속의 pH에 따라서 물속에 존재하는 존재비, 암모니아 가스하고 암모니아성 질소, 그 비를 갖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 있다. 복잡하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나타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